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그랑프리가 펼쳐졌죠. 우승을 한 글로벌 히트와 김혜성 기수 그리고 방동석 조교사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어, 레이팅이 높아요. 글로벌 히트가. 그래서 아무래도 두바이 갔어도 아무래도 그레이드급 경주들 위주로 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바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제가 응원드립니다. 어제 국내에서 그랑프리 그리고 일본에서는 챔피언스컵이라는 경주가 열렸습니다. 이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는 이 챔피언스컵이 무슨 경주였냐면은 재팬컵 더트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재팬컵이 펼쳐졌고 이번 주에 재팬컵 더트가 펼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팬컵 더트라는 그 경주명 자체가 이제는 이 챔피언스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트주로 재팬컵 더트이기 때문에 더트주로 최강자를 가리는, 뭐 연말에 가리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변은 없었죠. 레몬팝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그 그랑프리가 펼쳐졌는데 그 그랑프리를 취재하러 일본에서 기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실에서 저도 있었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뭐 짧은 영어이지만은 얘기를 해보니까는 뭐 그랑프리의 우승을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저기 레몬팝의 우승을 의심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뭐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역시 기대대로 우승을 하면서 이 챔피언스컵 2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 팬들의 관심은 코리안컵에서 뛰었던 말들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 이게 좀 관심사이죠. 그러니까 윌슨 테소로가 인기 2등이었는데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문디, 작년도죠. 작년도 그 코리아컵 2착을 한 말이죠. 이게 9착을 했고, 원래 그 크라운 프라이드는 코리아컵 2연패를 했나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크라운 프라이드는 그름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11착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 레몬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레몬팝 같은 경우는 레몬드롭 키드 자마입니다. 이 레몬드롭 키드가 의외로, 그러니까 킹만보, 레몬드롭 키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일본에서는 은근 잘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킹만보 같은 경우는 킹 카메하메하가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 레몬드롭 키드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레몬드롭 키드가 참 많이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됐는데 성적을 거둔 말은 없어요. 진짜 제일 많이 우승을 한 게 뭐 이 캔디맨, 레몬 드롭걸, 그리고 위닝 디자인, 이런 말들이 이승을 했고 상위권까지 올라간 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만보나 레몬 드롭 키드가 국내에서 결정적으로 성공을 못한 이유는 스피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꾸준히 뛰어줄 수 있는 스태미너는 있는데 장거리에서 꾸준히 뛰는 게 중요하지는 않죠.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피드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말들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적이 안 좋았고, 물론 외접으로 가서는 조금 나아요. 네, 북위에서는 정말 힘을 못 쓴 말들이 이 레몬드롭 키드인데, 이 레몬팝의 혈통표를 보면은 북마가 레몬드롭 키드고 외저부가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입니다. 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는 스톤킨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지 그 셉더라스에 등록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셉더라스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론 능력도 있긴 하지만 자마들이 뚜렷하게 거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태미너인지 스피드인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셉더라스에 들어가고, 물론 자마들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 스톤캔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셉더라스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고,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의 그럼 거리 적성은 뭐냐? 클래식이죠. 클래식 거리에 강점이 있는 자마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혈통표만 놓고 본다면은 이 레몬 팍 같은 경우는 레몬드롭 키드의 자이언츠즈 코즈웨이니까는 엄청나게 거리 적성이 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뭐 1300, 1600, 그러니까 단거리에 집중을 하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처음으로 챔피언스컵에 1800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했고, 그리고 올해 또 1800에 도전해서 우승을 했고, 이 레몬팝 같은 경우는 13전 10승을 했습니다. 13점 10승을 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사실 레몬팝이 일본에서 2창 내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창 내에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외 원정을 갔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이든 두바이, 이게 단거리 경주이죠. 1200m. 이때 작년이죠. 작년 두바이 원정을 가서 시벨리우스한테 졌어요. 이 시벨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인이, 그러니까 공동 마주인데 한국인 마주 말이죠. 한국인도 그 말에 대한 마주로 같이 등록돼 있으니까는 그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박준환 씨라고, 그분의 말이에요. 이 시벨리우스한테 졌고, 그 다음 올해 사우디컵에 도전했죠. 사우디컵에 도전해갖고 세누르 부스카도르한테 지면서, 그러니까 외국 원정 가서 10착 12착 했지, 일본에서는 2착 내에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13전을 뛰면서 2착 3번 하고 10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경주마인데, 혈통적 거리 특성을 본다면 분명 장거리를 갈 것 같은데 의외로 단거리 위주로 뛰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거리를 늘렸는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마방에서는 그 뭐 뛰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거리 위주로 좀 공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혈통표 자체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는 미국산 말입니다. 생산국이 미국산 말이고, 마주가 그 유명한 고돌핀입니다. 고돌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마주지 않습니까? 그 두바이에. 그렇기 때문에 마주도 어마어마하고, 이번 경주, 그러니까 이번 챔피언스컵이 은퇴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뭐 실수말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실수말로 가서 자마가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레몬팝이 굉장히 좀 스피디한 말이었던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자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혈통표만 놓고 본다면 국내 적응 여부는 좀 불투명하죠. 그리고 이 말을 이긴 말들이 보면은 뭐 KI 도리, KI 도리는 생긴 거, 이것도 국내에서 올 뻔했죠. KI 도리가 이번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그걸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출전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가 출전 순위에서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청을 한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시벨리우스 뭐 이런 말들한테 졌는데 질말한테 진 거고, 어쨌든 진짜 대단한 경주마이고, 2023년도 JRA 체우스 더트 호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모래주로 최강자라는 뜻이었죠, 작년에. 근데 올해도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2연패를 할 것 같습니다. JRA 체우스 더트 호스로. 물론 이 지방경마장은 또 따로 정하죠. 자기들끼리 NRA인가 그걸로 따로 정하고, JRA는 중앙경마장 그 말들을 대상으로 했어. 체우스 더트주를 정하는 거고, NRA는 저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몬팝이 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는데, 일단 이 챔피언스컵 경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경주입니다. 이 1번이 크라운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2번이 레몬팝이고, 8번이 저겁니다. 윌슨 테소로, 원래 코리아컵 2등을 한 말이고, 15번이 작년에 2등을 한 글로리아 문디입니다. 레몬팝이 쉽게 선행을 가요.
선행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크라운 프라이드는 레몬팝 뒤에서 편안한 전개를 했고, 전개는 나름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테소로 같은 경우는 중위권 이제 2열 돌면서 좀 차분하게 자기 전개를 펼쳤고, 글로리아 문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는 보시면서 코너링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위권 외곽을 돌면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중반 나름 흐름 자체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로리아 문디가 좀 3열 외곽을 돌면서 저 외곽 분홍색 모자 15번이 글로리아 문디이고, 그 뒤에서 파란색 모자 8번이 윌슨 테소로인데 약간 외곽 돌았다는 거, 그거 빼고는 그냥 평이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외곽에 뒤후미에 있던 말들이 이제 약간 무빙을 하면서 간격을 좁히죠. 선두권과 사정권에 있으려고 간격을 좁혀 나오고, 이렇게 레몬팝은 뭐 와이어 우승이죠. 그냥 선행가서 그대로 한 바퀴 그대로 씩 돌았고, 의외로 1번 그 크라운 프라이드가 직선 들었으면서 계속해서 걸음이 죽고 있죠. 그리고 그 글로리아 문디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지금 진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외곽으로 빼지도 못하고 저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외곽에 있는 이 8번 윌슨 테소로가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잡을 뻔했죠. 갑자기 렉이 걸렸습니다. 결승전 장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테소로가 정말 총알 같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네모팝을 잡을 뻔했는데 결국은 못 잡고 2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운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주 능력으로는 내년에는 뭐 코리아컵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윌슨 테소로는 다시 한번 코리아컵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펩타이드 나일이, 그러니까 인기 3등이었습니다. 이 펩타이드 나일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에 코리아컵 정도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챔피언스컵이 일본에서 마무리되면서 일본도 뭐 큰 대회는 거의 끝났죠. 물론 잔디주로는 남아있긴 하지만은 더트주로에서의 큰 대회는 거의 끝났고, 뭐 잠시만요. 12월 29일 날, 12월 29일 날 동경 대상전만 남아 있어요. 동경 대상전은 이제 지방 경마장에서 열리는 거죠. 이거는 중앙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지원인 경주이고, 물론 동경 다이쇼텐, 동경 대상전도 제2원인지 재팬 지원인지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그건 지방 경마장에서 열리는 거고 5위 경마장에서 열리는데 그거 안에 남아 있어요. 12월 29일 날. 이렇게 이제 뭐 레몬팝은 이번 경주를 우승으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윌슨 테소로도 막판에 이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제 일요일 날 펼쳐졌던 일본 모레주로 중앙경마장 마지막 지원 경주이죠. 챔피언스컵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